노력으로 내 아이의 유전자를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절을 해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이걸 아기 낳기 전에 안다는 건 정말 축복이 될 거예요. 제가 임신 준비 기간 그리고 임신 기간 동안 먹기 위해 고안한 레시피가 있거든요. 이걸 알려드려 볼게요. 와, 배 진짜 커 보이세요. 지영쌤, 지난번에 스타 남자와 정자를 위해서 이제 피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임신 준비 기간 동안 챙겨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는지. 있어요.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있거든요. 혹시 메틸레이션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요,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전자 자체를 바꿀 순 없지만요, 어떤 유전자를 켤지 끌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뭘 먹느냐예요. 사실 이 유전자 발현의 조절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임신을 준비하거나 임신하신 분들께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꼭 들려드리고 싶은 유전자 발현의 조절, 그러니까 메틸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요.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이걸 아기 낳기 전에 안다는 건 정말 축복이 될 거예요. 유전자를 껐다 키는 메틸레이션이 뭐예요? 메틸레이션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직관적일 것 같아요. 우리 유전자는요, 존재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가 가진 메틸레이션 패턴에 의해서 어떤 유전자는 발현하고 어떤 유전자는 발현하지 못하면서 살아요. 피아노를 떠올려 보면요, 유전자 자체는요, 피아노 건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곡이 연주된다는 건 어떤 건반을 칠지 어떤 건반을 치지 않을지에 따라서 결정되잖아요. 우리 유전자도요, 어떤 유전자를 켤지 아니면 켜지 않을지에 따라서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도요,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내며 살게 돼요. We are what we eat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식습관, 생활 습관이 항상 우리 메틸레이션 패턴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면서 산다는 걸 반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임신 준비 기간 동안 3개월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메틸레이션에도 훨씬 중요한 시기가 있을까요?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시기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정자, 난자라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기간이고요. 두 번째는 정자, 난자가 수정 후에 태아로 성장하는 임신 시기예요. 내 아이의 유전자가 튜닝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거예요. 정자, 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래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었던 메틸레이션 패턴이요, 싹 지워졌다가 다시 생기거든요. 이거를 디메틸레이션, 리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후에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정 후 임신 기간 동안 또 한 번 디메틸레이션, 리메틸레이션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생각만 해도 한 인간의 인생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인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는 이 3개월 동안은 꼭 임신 준비를 하셔라 당부드린 것도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수정 후에 패턴이 지워졌다가 다시 생기는 거면 임신 준비 기간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상당히 예리하시네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정자, 난자가 만들어지는 동안 생긴 메틸레이션 패턴 중 일부는 수정 후에도 지워지지 않고 유지가 돼요. 이걸 유전자 각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각인된 유전자들은요, 정상적인 태아 발달, 성장에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메틸레이션이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메틸레이션을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럼요. 이게 핵심인데요. 메틸레이션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유전자 정보에 이 메틸기라는 태그를 붙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태그가 붙으면요, 그 부위 유전자는 발현이 되지 않게 돼요. 유전자를 끄는 스위치인 셈이죠. 진짜 배에서 애가 계속 보동보동거려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요, 우리 생존에 유리한 유전자는 메틸레이션이 안 돼서 켜지는 게 좋고, 우리 생존에 불리한 유전자는요, 메틸레이션이 돼서 꺼지는 게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내 아이의 유전자를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절을 해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약으로 이 유전자 발현의 과정을 마이크로 매니지하는 방법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아요. 대신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비롯된 음식을 통해서 이 메틸레이션 과정을 도와줄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진짜 먹는 게 저를 만드는 거네요. 진짜 그렇죠. 지금 저는 아이 나오면 진짜 좋은 유전자만 물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곧 결혼하실 PD님과 이 영상을 보실 분들께 제가 임신 준비 기간 그리고 임신 기간 동안 먹기 위해 고안한 레시피가 있거든요. 이걸 알려드려 볼게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임신 준비 기간, 임신 기간에 함께 드시고 계세요. 여러분도 함께 드셔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틸레이션을 도와주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메틸레이션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메틸레이션을 조절하는 음식을 먹어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오늘 소개해드릴 루비 스무디예요. 같이 루비 스무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의 메인 재료는 비트, 매추, 청경채고요. 애호박과 레몬즙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오늘의 핵심 재료가 있는데요. 바로 비트예요. 비트는 제가 이전부터도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강조를 해왔었는데요. 비트가 메틸레이션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피디님, 혹시 임신한 여성들이 필수로 먹어야 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엽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엽산이 임신의 필수 영양소인 이유가 바로 이 메틸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이에요. 엽산과 더불어서 비타민 B12 그리고 콜린, 오늘의 재료 비트에 들어있는 베타인이 메틸레이션의 재료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비트를 매일 손질해서 먹긴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루비 스무디를 만들게 되었어요. 루비 스무디는 이렇게 한번 만들면요, 250에서 300ml 1일 기준으로 7일을 먹을 수 있어요. 한 번 준비로 일주일을 먹을 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하지 않나요? 비트를 찌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얼른 비트부터 손질을 좀 해볼게요. 비트를 좀 깎아볼게요. 비트를 다 깎았으면 손가락 마디 크기 정도로 좀 잘라볼게요. 찌러 갈게요. 10분간 쪄주려고 합니다. 찌는 동안 다른 재료들을 준비를 해볼게요. 내 낫장을 좀 분리해서 씻어주면 좋아요. 청경채와 배추는 제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십자가 채소예요. 이 십자가 채소는요, 메틸레이션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해요. 메틸레이션의 재료 공급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메틸레이션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일타쌍피의 재료예요. 십자가 채소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을 비롯한 파이토케미컬들은요, 메틸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해요. 이 작은 채소들이요, 정말 신기하게도 아직 인간은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유리한 유전자는 켜고 불리한 유전자는 끄게 해주는 그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제 재료 손질은 다 했으니까 씻으러 가볼게요. 사실 저는 낫장 분리를 해서 흐르는 물에 한 번씩은 좀 헹궈주는 편이고요. 씻을 때는 저는 보통 식초를 조금 넉넉하게 해서, 이거는 한 5분 정도는 담가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비트가 다 쪄졌으니까 찬물 샤워하러 한번 가볼게요. 물을 담아둔 블렌더에 이제 찐 비트를 넣어줘 볼게요. 줄 찌겠습니다. 이 단단한 잎이 잘 안 익으면 매워지거든요. 큰 잎부터 좀 넣어주시면 좋아요. 5분 정도 찔 예정입니다. 이 정도 숨이 죽어야 안 맵거든요. 찬물 샤워를 열심히 해주겠습니다. 블렌더에 넣어줄게요. 애호박을 쪄줄 거예요. 애호박은 보통 4분에서 5분 정도 찌면 되거든요. 레몬즙도 같이 넣어줄게요. 이게 30ml 컵인데 60 정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애호박이 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청경채를 좀 넣어줄게요. 한 분 쪄주도록 할게요. 청경채, 애호박이 다 쪄졌으니까 한번 담아볼게요. 애기도 먹고 싶은가 봐요. 계속 꼬물거려요. 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엽산 외에 베타인을 추가적으로 먹는 게 도움이 되냐 궁금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요, 연구가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임신 기간 중에 베타인을 좀 더 충분히 먹은 산모의 아이가 18개월에 평가한 인지 발달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런 연구도 있고요. 임신성 당뇨라고 하죠. 임당의 위험을 낮춰준다라는 연구도 있어요. 제가 이 메틸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에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메틸레이션은요, 무조건 많이 된다고 좋은 것도 적게 된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건강한 삶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균형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메틸레이션은 많이 돼서 생기는 병도 있고 적게 돼서 생기는 병도 있거든요. 메틸레이션의 재료 공급원인 베타인도 마찬가지예요. 베타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효과들도 있지만요, 또 너무 과하게 먹으면요, 아이가 작게 태어나거나 커서 과체중이 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연구들도 있어요. 제가 영양, 건강, 임신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너무 과해도 안 되고요, 부족해도 안 돼요. 결국 우리는 균형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무디를 소분을 먼저 해볼게요. 스무디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임신 준비와 임신 기간에는 메틸레이션에 필요한 재료와 메틸레이션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음식을 먹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항상 적당히가 정말 중요한데, 이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농축된 영양제 형태로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의 형태로 먹어주는 거예요. 엽산의 최소 권장량이 400에서 600 마이크론은 영양제로 먹어주되 그 이상의 메틸레이션 재료는 음식으로 먹어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루비 스무디도 이것만 계속 드시지 말고 다른 버전의 레시피들과 번갈아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 루비 스무디에 들어간 이 비트에는 옥살산 함량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다른 버전의 스무디들과 번갈아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먹는 건 우리 장내 세균을 다양하게 하는데도 너무 좋겠죠. 라이블리 스무디는 제가 정말 다양한 레시피들을 짜두었어요. 다양한 버전의 스무디를 골고루 드신다면 균형 있게 유전자 발현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루비 스무디 일주일치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오늘 만든 루비 스무디 한번 먹어볼까요? 네, 달달하니 맛있어요. 혹시 단맛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과일을 조금 넣거나 알룰로스나 스테비아를 약간 넣으셔도 좋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만으로 내 아이의 유전자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거 너무 멋진 일이지 않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루비 스무디와 함께 임신 준비 기간, 임신 기간 잘 보내셔서 예쁜 아이 만나시길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이건 남편과 같이 드시면 더 좋거든요.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편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아이고,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아, 진짜 힘드네. 이거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제가 이 배로 이렇게 찍고 있는데. 난임이었던 분들이 임신에 성공하시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후기도 써주시고 DM도 주시고, 뭔가 딱 이유는 모르는데 난임이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진짜 꼭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남편 보고 시키는 걸로.